지금까지는 운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퇴직금이나 이런 거를 매도하고 이제 다시 포트를 짤 것인가, 조금 더 가져갈 것인가. 냉정하게 봤을 때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보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용인시 기흥구까지 와가지고요, 바로 지영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 우르 다같이 감자님, 지금 깻님, 당근님까지 해가지고 지영님을 만나러 여기 왔습니다. 저희가 요 이벤트에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이렇게 뽑히셔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한참 뒤에 영상을 봐서 맞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정말 번개처럼 했던 기억이 나. 그래서 막 되게 마음 졸이면서 제가 되기를 되게 많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지영님의 고민이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비슷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아, 예,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사전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을 때요. 네. 은퇴를 지금 앞두고 계시고 한 2년 후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명예퇴직. 예. 그러면 지금 남편분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고 네. 지영님께서는요? 저는 15년 일하다가 지금 쉬고 있어요. 그러면 따로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고 아예 준비해 놓으신 게 막 있나요? 있어. 그래요? 어떤 거? 저희는 일단은 회사 시스템에서 연금을 해주는 게 아예 복지로 있었어요. 복지로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급여의 몇 % 하고 이렇게 회사에서 저희가 반 해서 작은 금액으로 계속 입사하면서부터 굴러가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는 잘 몰랐죠. 네, 아예 몰랐죠. 지금 아예 보니까 몰라서. 그게 뭐 어떤 상품이었어요? 삼성화재의 노후안심 보험이라고. 연금보험이군요. 네, 연금보험이에요. 연금보험을 회사에서 복지로 매칭을 해주고 있었던 거군요. 그쵸. 진짜 좋은 회사다.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르다가 제가 이제 경단녀처럼 있다가 일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을 하면서 그 노후를 조금 더 늘려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40대 초반서부터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연금 포탈 들어가면 저희 연금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금리가 다 1, 2%였던 때여서 보니까 얘가 4%로 계속 굴러가고 있더라고요. 최저보증이율이. 최저보증 4점이에요? 네, 최저보증률이 이렇게 옛날 거여서. 그거는 진짜 해지하면 안 돼요. 네, 무조건 그래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4%짜리 여기에 당분간은 우린 하자. 운이 뭐 좋았다.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저 보증 금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보험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알고 거기에 100만 원씩을 넣기 시작했어요. 월 100씩? 네. 어찌 보면 회사에서 추가로 해주던 거 말고 추가로 더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계가 이제 100이에요. 100까지. 그래서 회사에서 뭐 예를 들면 10만 원을 해준다고 해도 저희가 이제 90을 넣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사실은 이 시스템의 좀 장점이 급여에서 제하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동으로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어가지고 의지 없어도 그냥 자동으로. 야, 너무 그냥, 잘 됐다. 그래서 그거를 올인한 게 한 7, 8년 넘어요. 그 상품은요, 그러면 전에 다닐 때 회사에서 해준 게요, 사장님의 뜻이었어요? 아니면 뭔가 대기업이어서 그냥 복지 차원으로 들어갔던 건가요? 주변에 이제 대기업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보면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는데, 여기는 그게 좀 있었었는데 그걸 소중함을 아예 거의 모르고 지냈던 것 같아요. 저희 너무 좋다. 또래들은. 그러면 어찌 보면 연금보험을 회사에서 해줘가지고 계속 붓고 있다가 뭔지 알아채고 나서 더 많이 붓기 시작했고요. 그쵸. 그러면 네. 대략적 10년 이상 부으셨죠, 당연히?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됐죠. 30년요? 네. 저희가 입사가 와. 96년이니까. 그때 만들어준 거예요, 회사에서요? 그때 그렇게 해주는 회사 거의 없었을 텐데 정말 좋은 네. 회사에 들어가셨고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솔직히 재정 관리는 제가 다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걸 다 제가 뒤져보고 여보 여기에 몰빵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거기에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손 못 대는 거, 해야지 안 되는 거에 우리 노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때 그거로 인해서 좀 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러프하게 지금 국민연금을 맨 처음에 일단으로 깔잖아요. 네. 우리가 고민할 때 보통 제일 처음으로 이제 바닥에 까는 게 국민연금이니까요. 국민연금은 가입 연수가 이제 중요할 텐데 남편분께서는 가입 연수 엄청 길 거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도중에 이제 선생님께서는 좀 끊기셨잖아요. 네. 대략적으로 붙이면 몇 년 정도 나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야의 일을 했는데 그 알바처럼 해서 가입 연수는 조그맣게, 올라갔군요. 예. 그래서 중간에 추가 납입을 네. 알아보니까 얼마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 받는 알바 급여 있잖아요. 네. 그 급여에 준해서 그 개월 수가 곱해지기 때문에 이게 되게 네. 작아서 그게 300만 원 조금 넘더라고요. 그것만 채우면 되는 거였어요? 네. 너무 좋다. 그래서 저도 졸업하자마자 거의 네. 그거만 채우면 쭉이에요. 근데 액수가 작아서 그렇지.
있지. 그러면 그래도 한 20년 나오겠네요. 네, 20년 국민연금. 넘죠. 아, 넘게 네. 나와요? 그러면 걱정 없겠다, 여러 가지로요. 국민연금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퇴직연금 부분인데요. 네. 혹시 남편분께서는 퇴직금 제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퇴직금이 2023년 12월에 남편이 DC로 전환을 했어요. 2023년 12월이면 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네요. 네, 그러니까 계속 DB형으로 가지고 있다가 주변에 이제 명퇴하시는 선배님 분들 보니까 임금 피크제가 있어요. 저희 그쵸, 회사는. 그쵸. 그래서 네. 인피제를 하면서 급여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피제하는 시점에서 DC로 돌리는 게 맞다는 의견과 이거 신경 쓰는 거 만만치 않다. 해봤자 이거 이율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나뉘었어요. 네. 저희는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네. 남편이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DC형으로 한번 해서 해보자. 근데 제가 너무 무서웠죠. 안 하면 안 되냐.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액수가 크니까. 이거라도 지키면 안 되겠냐. 그리고 이제 남편은 뭐 강하게 주장한 건 아닌데 이제 이러이러 의견이 있다. 어쨌든지 간에 인피제 하기 전에는 결정을 하자라고 했는데 겁이 나지만 이참을 계기로 해서 연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내가 공부라는 것도 하고 운영을 좀 해야지 되겠다. 왜냐면 앞으로 지금뿐이 아니라 계속 길게 네, 가야 될 계속 해야 거 되니까. 그걸 12월에 가지고 오고 연금에 대해서 유튜브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민 때문에 그 슈드를 알게 된 거예요. 너무 그래- 좋죠,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그거를 한 10번, 20번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태껏 오게 된 거고 남편도 이제 어쨌든 그걸 계기로 공부를 한 거죠.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이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들이요. 너무 다 좋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자, 인피제를 앞두고 근데 우리가 목돈이 두려워서 만약에 포기했다면 그 인피제가 오고 나면 어쨌든 급여 내려가게 될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내려가게 되었을 때 또 이 과정에서도 인사평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또 위아래가 더 네. 나뉘는데 더 줄었을 때 퇴사를 하게 되면 사실 퇴직금이 너무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리스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가를 잘 줄 리가 없어요. 퇴직을 앞둔 사람들한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단을 한 그렇죠. 거였죠. 그리고 조금 내려가더라도 거기에 근속 연수를 곱하게 되잖아요.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끼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너무나 잘 선택해 주셨는데요. 네. 궁금한 게 그 시점에 동기분들 여러 명이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DC를 선택한 사람과 DB로 남은 사람의 비율이 네. 대략 어떻게 돼요? 네. 저희는 생산 라인을 끼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약간 또 나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사무직 쪽들하고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개별 주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본인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단타처럼 하시는 거고 이쪽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운영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어서 네. 지켜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얘를 좀 어떻게 하면 지키면서 잘 할 수 있을까가 1번이었고 그래서 남편이랑 이제 그거를 가지고 온 시점에서 남편은 퇴직연금을 관리를 하고 나머지 예적금으로 모았던 돈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은 제가 공부한 걸로 제가 알아서 해보고 퇴직 시점에 안전자산이나 이런 것 쪽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시점에서 제가 지금 이거를 작년 1월서부터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 ISA 계좌하고 연금저축 계좌하고 2천만 원, 1,800씩 이제 오, 하면서 이제 저는 배당주만 하는 거고 남편은 그냥 산업군 ETF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배당을 받아보니까 이제 그게 너무 쏠쏠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또 장이 좋아서 주가가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국형 슈드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났길래 그거를 매도를 하고 모아간다고 했는데 이제 사실은 제 욕심이 낀 거예요. 그때쯤 커버드콜 상품들이 어마하게 출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유튜브 영상들에서도 되게 많이 소개가 됐었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사보는 거예요. 근데 하락장을 2번을 맞았잖아요. 작년 12월이랑 올 4월이랑 네. 그러면서 12월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4월이 되니까 커버드콜 상품이 원금이 깨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고 다시 한번 두려움에 쌓인 거죠. 지금 전체가 커버드콜이거든요. 사실은 배당금이 커버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운영을 했는데 이제 퇴직을 남편이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다시 재정비를 할 수 있을까. 또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산업군 ETF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굴리고 어느 정도까지 해서 명퇴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원금 별로 안 잃으면서 배당을 하든 생활비를 취득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지금 상황에 맞는 네. 고민을 계속 해 가시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찾으신 것 같고 근데 거기에서 오는 궁금증과 이대로 계속 해도 될까라는 고민이 딱 온 것까지가요. 흐름이 되게 좋아요.
지금 보면 작년에 시작하셔가지고요. 12월에 계엄 터지고 올해 4월에 관세 터지고 팡팡 터졌을 때 커버드 콜의 움직임을 유심히 본 게 도움이 됐죠. 정말 많이 느끼게 된 거예요. 제가 그거를 어설피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커버드 콜 상품에 대해서. 사실 완벽하게 네.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커버드 콜의 가장 큰 특징은 떨어지는 거는 같이 떨어지되 네. 오르는 거는 또 그만큼 못 오르는 게 음. 보통의 움직임이에요. 이게 커버드 콜도 상품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네. 그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초 자산이라는 거를요. 많이 담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떨어지고 시장이 반등할 때 같이 올라가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배당 주는 곳에 완전히 힘을 준 커버드 콜 상품들은요.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는데 오를 땐 같이 안 올라요.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 사장님께서는 개별 주식 또는 ETF를 하시죠. 개별 주식은 네, 일반 계좌에서만 하고 퇴직금은 전체 다 ETF. 네, ETF 메인으로 가지고 가고 계시고 지영님께서 하고 계시는 투자는 커버드 콜에서 약간 두려움을 느끼신 상태. 그러면 가정 전체로 봤을 때는 포트폴리오가 좋아요. 사장님께서 산업 ETF를 다뤄주시고 네. 그리고 안쪽에서는 연금과 ISL 공부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이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면 양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역할 분담되어 있는 거는 일단 되게 좋아요. 근데 아무리 주식 투자를 잘한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에 한 2년 뒤에 퇴직을 하시고 나면 상당히 큰 목돈을 다뤄야 될 텐데 그걸 다 주식을 할 수는 없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뚝 떼가지고 배당주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지영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인 거예요. 지금 남편 퇴직 계좌 수익률이 네. 되게 좋아요. 좋은 시점에서 매도를 하고 퇴직하기 전까지 2년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굴려보느냐. 그것도 한 가지 고민이 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 시점 이후에 고민이 여기 책에 뭐 우주방어하고 세개 보여드렸죠, 네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우주방어까지는 아니어도 두 번째, 네. 세 번째를 아마 저는 선택을 할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매도하는 게 생각보다 너무 쉽지가 않아서 네. 그 부분이 되게 고민이 돼서 네.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네. 지금 지영님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나눠보면요. 주제가요. 자, 첫 번째는 커버드 콜로 가득 차 있는 배당 포트. 요게 첫 번째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장님의 주식 포트. 자, 2년 남은 상태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두 번째일 거고 네.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에는 어떻게 짜야 퇴직 후에 안전하게 배당주를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네. 고민 세 개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그 삼성화재 그게 저희가 내년 2월이 만기예요. 왜냐면 전에는 정년이 55세로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회사를 2년 더 다닐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때까지는 적립을 할 건데 이 상품을 저희가 증권계좌로 갖고 오려다 보니 그 예전 상품들은 선택에 너무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일단 보험 상품을 증권사로 가지고 오기 힘들고요. 연금 저축 보험이 아닌 이상 일단 이전은 안 되니까요. 네. 그걸 일시금으로 받아서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지금 있는 거 가지고 연금 수령을 하든지 그 길부터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그렇다면 그것도 그것도 네 번째 고민이 돼요. 고민. 네. 그러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산들이요. 계좌도 여러 개고 심지어 명의도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관리가 진짜 힘들거든요. 네. 그러실까봐 저희가 지영님을 위해서 시트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걸 그대로 사용해 주세요. 자동화는 아닌데 그래요? 요거를 앞으로도 계속 써주시면 되고 네.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짠인 거예요. 하나 둘 셋 짠! 아, 방송인들의 습관 본능적으로 하나 둘 셋 하면 자다가도 치는데 짠! 지금 보이시죠? 자, 위탁 계좌와 IRP와 연금저축 연금보험 그리고 퇴직 IRP까지 이렇게 계좌별로 들어있는 자산들의 종목과 투자금과 평가금과 수익률을 다 했고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는 지영님의 남편분의 시트 그리고 그 옆에는 지영님의 시트까지 이렇게 명의도 나누고 계좌도 나누고 안에 상품까지 상세로 다 넣을 수 있는 시트를 만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 맨날 이렇게 증권사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보통 자산관리 컨셉은 워낙 장기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누구나 다 목돈이 되고 종류가 많아지거든요. 계좌도 많아져요. 왜냐면 주식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은 주식 계좌 하나로 모든 걸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 계좌를 쓰고 여러 상품들을 오래오래 모아야 되고 관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스마트폰으로 보면요. 사실상 관리가 안 돼요. 이게 막 공식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 그냥 수기로 입력한 겁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관리를 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트는 참고로 깻님께서 어제 새벽까지 그러실 것 같았어요. 원래는 제가 만들어야 될 텐데 네. 너무나 뿌듯하게도 제 취향대로 너무나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매도하게 되면 여기서 그냥 지우면 되고요. 새로 사면 여기다가 넣으면 되고요. 네네. 투자금의 크기 이런 거 달라지잖아요.
근데 네. 평단 관리까지 원래 다 해주면 좋은데 네. 그거는 약간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우리가 만든 거는 투자금 기준으로 그냥 관리하도록 만든 거예요. 네. 계속 매수를 하다 보면 매수 단가와 수량이 달라지겠지만 거기 보면 투자 금액은 명확하게 떠 있거든요. 그것만 보고 여기에 그냥 수기로 입력을 해주시면서 관리를 해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남편분은 국민연금은 충분히 많이 이렇게 나와주시고 없어서 고민보다는 많아서 고민에 가까운 상태라서 아주 네. 마음이 푸근해요. 그리고 네. 분명히 요거 말고도 다른 부동산 자산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더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 이용할 수 있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지금, 이제 네. 명태금이 더해질 거예요. 명태금도 들어오는군요. 네. 푸근합니다. 그죠? 정말. 자, 위탁계좌와 IRP 계좌, 연금저축, 연금보험, 퇴직 IRP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참고로 퇴직 IRP라고 하는 건 지금은 DC 계좌로 봐주시면 네, 되겠죠. 맞아요. 자, 하나씩 보면요. 자, 위탁계좌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엔진, K방산, K방산, 조선탑텐, AI. 뒤늦게 담은 거예요, 이거는. 남편 계좌를 제가 관리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잠시 관리 안 하고 있었더니 남편이 돈 논다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다 뒤늦게 산 거예요. 올해 가장 좋은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네. 늦게 담으셨지만 최근의 흐름이 잘 가는 친구들 계속 잘 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큰 그림이 바뀌기 전까지는 쭉 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수익률이 너무나 좋습니다. 관심이 되게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전에는 없다가 저희도 이제 DC형으로 갖고 오면서 남편도 저도 이제 완전 몰입한 거죠. 아 근데 사실은. 그러면요 남편분께서는 DC 계좌를 가지고 온 게 지금 한 2년 정도 되셨잖아요. 네. 그럼 그 전에는 개별 주식이나 이런 거를 그렇게 많이는 안 하셨던 거예요? 퇴직금 들어오기 전에는 네. 자산을 제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안 했죠. 근데 저만 개별주를 했었죠. 그때 동학개미 네. 들어갈 때 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이런 거 들어가서 이제 좀 뭐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못 하겠더라고요. 무서워서. 무섭죠. 네. 왜냐하면 동학개미 운동 분들의 특징이 21년도 하반기부터 시장 미끄러지기 시작했고 네, 네. 그 미끄러지는 게 2년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거를 겪으신 게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경험이거든요. 지금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수익률이 많이 났으니까 네. 축하는 드리는데 저는 그래도 10년 넘게 요거 지켜보면서 좀 지냈잖아요. 아직까지는 운이 되게 좋은 편에 속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만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계속 운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저희 고민이 그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운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퇴직금이나 이런 거를 매도하고 이제 다시 포트를 짤 것인가, 조금 더 가져갈 것인가, 이제 그게 고민이 됐던 시점이에요. 냉정하게 봤을 때 지영님의 여러 가지 자산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요. 지금 위탁계좌에 있는 1,800만 원 정도, 네.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는요.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전혀 무방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금액이 더 커지지만 않으면 돼요. 만약에 시장이 크게 한번 휘청이거나 하더라도요. 그 순간은 되게 힘드실 수 있겠지만요. 그걸로 인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진 않을 거라서 여기는 무방해 그냥 보입니다. 늘리진 않을 생각이고요. 네. 2천이 넘거나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그 부분은 사실은 매도를 일부 해서 저희 여행 자금으로 빼고 있어요. 그런 건 너무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따로 더 많이 에이, 말씀드릴 없어요. 필요가 없을 네, 것 같고요. 내려와서 남편분의 개인 IRP인데요. 그러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부어오던 계좌일까요? 네, 맞아요. 근데 액수를 크게 처음에는 안 가져갔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거의 세액공제가 중요성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애들 교육시키고 사실은 보험 100이 빠져나가니까 여력이 없어서 겨우겨우 뭐 300, 400 이렇게 하고 있다가 네. 6년 정도 전서부터 이제 풀로 채워서 하려고 노력했었죠. 그래도 너무 잘 해주고 계시군요. 네. 그리고 들어있는 걸 봤을 때는요. 2030 TDF가 들어있고요. 피델리티, 그리고 AI, S&P 500, 미국 중심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수가 이렇게 두 개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다 ETF이다 보니까 나름의 분산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가 넘는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 IRP 계좌에서는 되게 잘 되고 있네요. 이거 안전자산을 채우기 위해서 TDF가 맞아요. 들어있는 네. 거죠. 3분의 1 정도 들어있고 나머지는 미국 자산으로 지수도 섞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요. 이거는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남편 고민이 여기에 보면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피델리티. 그런 게 수수료가 좀 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수익률이 46%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저한테 물어봐 달라고 했거든요. 자, 피델리티는요 미국 회사고 주식 투자를 되게 잘하는 회사예요. 되게 잘하는 유명한 자산운용사 이름인데요. 거기 있는 상품들을 우리가 바로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 펀드를 사면 그 돈이 그대로 미국에 있는 그 펀드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서 주식형 재간접형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미국에 있는 상품이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거를 또 가지고 와서 이렇게 아. 싸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 그래서 수수료가 있군요. 그러면 수수료가 있어도 이런 상품은 그냥 가지고 가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네. 의사결정이 필요하냐면요. 네. 주식형 펀드잖아요. 그리고 얘는요. 특정 지수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액티브 펀드입니다. 즉 여기는 S&P 500을 선택하신다거나 여기는 나스닥 100을 선택하시거나 이럴 때는요. 이름이 똑같으면 들어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가격 싼 거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액티브 펀드로 갔을 때는요. 액티브는 수수료 내가 듬뿍 줄 테니 수수료를 등에 업고 열심히 한번 투자해봐 라는 개념에 네네. 가까워요. 그래서 수수료가 낮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요거는 원래 수수료가 높되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패시브 얘가 오래 끌고 가기에는 좋은 ETF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수익률은 높은데 금액이 너무 작죠. 그래서 원래 여기 안에서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를 섞을 때는요. 네. 패시브를 좀 묵직하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얘가 무게를 듬뿍 가지고 가고 그 위에 엔비디아를 담고 있거나 빅테크 7개만 담고 있는 거 네. 빅테크 10개만 담고 있는 거 완전한 이거 테크 투자거든요. 요런 거는 사실 지금 좀 중복이 좀 있어요. 얘네들이 조금 더 작은 비중으로 얹혀져야 조금 더 안정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딱 보고 드는 생각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7대3이 맞춰져 있죠. 7은 주식형, 3은 2040으로 안전하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요 비중은 좋은데 여기에 종목 수가 많은 것에 비해서 사실상 중복이 좀 많아요. 이렇게 굳이 불편하게 관리를 나눠서 할 필요 없이 네. 만약에 좁힌다면 S&P 500 비중을 좀 확 늘리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미국의 지금 테크 투자를 얹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 얹으실 때는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만 골라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개별 주식 엔비디아를 얻는 거 정도. 매도해서 여기 S&P 500에 더 매수하는 게 더 맞을까요? 지금 이렇게 오른 시점에서도? 네. 그리고 올라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매도하기가 조금 수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이게 더 갈지 안 갈지를 고민하는 건 사실 다른 문제인 거고 네. 이 상황을 우리가 판단하고 관리를 위해서 정리를 하자면 네. 제가 생각에는 투자 금액에 비해서 종목 수가 너무나 많거든요. 네. 그리고 안에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요. 이 정도의 투자 금액에 주식 비중을 여러 개로 쪼개서 가면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요. 네. 여기에 배당까지 섞게 되면 신경 쓸 게 많아지잖아요. 네. 근데 냉정하게 다른 계좌들도 많고 지금 관리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요. 관리의 비효율성을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계좌에서는 커버드 콜을 줄이고요. S&P 500이라는 지수를 좀 많이 담고요. 거기 위에 테크 탑7 또는 피델리티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테크 기업 위주로 투자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걸 얹고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엔비디아를 얹으시는 것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액수 작은 거나 네. 이렇게 저희가 배당금으로 샀던 거 겹치는 것들은 합쳐서 일단 S&P 500에 조금 더 얹고 종목을 한 3개, 4개 정도로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보통 배당 많이 나오는 자산을 사놓고요. 네.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조금 다소 위험해 보이는 거를 사는 전략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구현하고자 하신다고 하더라도요. 그것도 이렇게 쪼개지면 안 되고 하나 골라주셔서 쭉 담는 게 좋은데 만약에 엔비디아를 선택하셨다면 채권 혼합형 말고 엔비디아를 메인으로 담는 ETF가 있어요. 걔를 선택하고 그다음 배당금은 나오는 걸로 걔를 계속 사주세요. 그러면 주식수는요. 여기 해외 주식 안에서는 크게는 일단 TDF는 안전자산으로 깔린다고 제껴두고요. 네. S&P 500을 깔고 거기 위에 빅테크를 얹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를 얹는 이렇게 3단 케이크 네, 같은 네, 그림을 네.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 좋은 종목들인데 우리가 요 정도의 금액이라면 종목수를 아주 압축해서 관리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은 다 액수가 작은 대신에 본인도 이제 제가 커버드콜을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는 그럼 커버드콜로 자기가 다 해볼게 라고 해서 한 건데 수익률이 이제 이런 거죠. 자, 네. 연금저축은요. 네. 기존에 지금 IRP가 있고 여기에 많이 채우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상 연금저축에는 세공제 안 받은 금액들이 쌓여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령을 하실 때는 세공제 받은 거랑 안 받은 거랑 또 구분해서 수령을 해야 될 테니까요. 네. 그때 가면 약간의 정리 차원이 한번 필요합니다. 둘 다 받은 거거든요. 저희가 IRP만 하다가 네. 연금저축은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풀로 다 세액공제를 받은 거고 다 이사람권으로 돼 있잖아요. 온 네. 자산이. 그래서 제가 이제 자산 관리를 하니까 예적금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IS의 연금저축 있잖아요. 네. 그게 지금 안세공이에요. 아, 안세공으로 다 하고 그게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은 다 세액공제 받은 거, 저는 세액공제 안 받은 거.
그러면 네. 그 남편분께서도 연금저축이랑 IRP랑 합치면 1년에 1,800을 보고 계신 거죠? 아니요. 연금저축이랑 IRP랑 합해서 900, 600, 300 이렇게 네, 나눠서 600, 300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금저축에는 다 세공제 받은 금액일 거고 처음에는 계속 900으로 채웠어요. 여기는. 그게 지금 쌓여서 4,000이 된 거군요. 네. 그럼 관리가 남편 거는. 수월하겠네요. 제 거는 세공제 안 받은 거. 그러면 일단 팁을 드리자면요. 55세가 지나시고 나면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이 이거 합쳐집니다. 아, 55세가 지나야 되는군요. 지나야 아, 합칠 수 있고 네. 그리고 세공제 다 받은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치면 관리가 좀 더 수월하겠죠. 그렇게 합쳐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연금저축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커버드콜을 보실 때는요. 우리가 커버드콜 고를 때 월배당 얼만큼 주는지를 중요하게 이렇게 보잖아요. 저도 그런 것만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10% 막 넘게 주고 네네.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요 30% 넘게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커버드콜이 좋다 안 좋다의 얘기는 이제 과거의 얘기가 됐고요. 커버드콜만 해도 종류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부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를 많이 하잖아요. 이상한 종교를 보고 교회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듯이 뭔가 일부를 보고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고민님 커버드콜 설명한 거 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에 제가 이제 미흡한 상태에서 포트를 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제가 다음에 끌고 갈까에 대한 고민인 거죠. 저는 커버드콜에 대해서 경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요. 네. 옛날에 커버드콜은 안 좋았어요. 최근에 나오는 커버드콜은 많이 좋아졌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본연의 단점들이 많이 보완이 됐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올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정확한 레코드가 길지는 않은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커버드콜 어때요? 너무 좋아요 라고 대답해요. 좋으면 전재산 넣어도 돼요? 라고 물으면 저는 그러기엔 레코드가 너무 없다고. 처음엔 저도 12월, 4월 맞기 전에는 네. 이 돈으로 내 생활비가 여유 있게 되겠구나라는 계속 더 담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하락장 맞고 나서 정말 이렇게 한 번 훅 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님이 이 책에 이제 그 시퀀스 리스크라고 쓰셨잖아요. 그게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남편 포트, 퇴직금 포트는 사실 초반에 너무 잘 돼서 액수가 확 커진 상태인데 저는 줄어들진 않았지만 그렇게 한 번 훅 맞고 나니까 더 들어가기도 안 되고 물타기도 안 되고 멈추더라고요. 얼음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겁이 덜컥 나서 이걸 어떡하지? 한 상태에서 이게 당첨이 된 거라. 완전히 공감되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냉정하게 금액이 작을 때 그걸 느끼신 거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요. 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 보면 놀랍게도요. 이렇게 10% 넘게 주는 게 늘려있는 이 시기에도 제가 짠 배당 포트 보면 막 4.5로 짰었는데 심지어 지금 4.1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보수적인 포트를 짠다는 것의 이유는요. 커버드콜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리스크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배당 포트를 짜더라도 월배당 종목을 5개, 6개 넣더라도 그 중에 1개 정도가 커버드콜이어야 네,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커버드콜을 보실 때 중요한 거는 월배당 수익률을 보지 말고 그것보다 더 먼저 봐야 될 것은 어떤 걸 담고 있는 커버드콜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자, 그거 보면 자 빅테크죠. 네. 미국 반도체 그리고 S&P 500, S&P 500, 나스닥, 양자 컴퓨팅입니다. 자, 뒤에 있는 커버드콜을 싹 지우고 보더라도요. 이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자산들에 연금 전체를 넣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담보가 돼야 되는데 네. 일단 이렇게만 봤어도 연금 포트로는 적합하지 않죠. 미국도 물론 좋지만 안전자산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도. 네네. 근데 은퇴자로 갈수록은요. 너무 좋은 거 알지만 본연의 리스크를 해지 않기 그러니까 위해서 저희가 지금 예. 이거 남편은 들어간 지가 몇 달 안 됐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년 반 정도 전서부터 시작을 한 거니까 사실은 조금 미흡한 상태에서 이제 그 분배금만 보고 들어간 상태라서 맞는 것 같아요. 자, 연금저축입니다. 이 돈이 점점 커질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소액으로 배당 투자하는 거를 다 체험을 해봐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 되는 네. 이유가요. 나중에 진짜 65세 은퇴 즈음이 되면 이제 소득이 없는 상태로 가지고 있는 정말 큰 목돈 가지고 이런 배당 포트를 짜가지고 네. 그거 이자 받으면서 사는 삶을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수억 원 가지고 배당 포트를 짜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600으로는 짤 수 있는 포트지만 6억으로는 짤 수 없는 포트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종목 선택을 하기 전에 밖에 있는 자산군 자체를 나누는 거거든요. 정말 심플한 방법은요. 해외 주식, 해외 채권, 국내 주식, 국내 채권 이렇게 4개로만 나눠도요. 배당 포트는 짤만해요. 그리고 제가 우주방어로 짜놓은 게 네. 약간 그렇게 짜놨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짜서 담아 놓고요.
거기에 나중에 커버드 콜이 붙어있는 친구를 조금씩 넣었다 뺐다 하면 수익률이 급격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해외 주식, 해외 채권, 국내 주식, 국내 채권 이렇게 4개로만 쪼개 넣고요. 커버드 콜 없는 걸로 이렇게 짜놓으면 한 4% 정도가 기본적으로 깔려요. 그러니까 얘를 단단하게 가지고 가면서 조금 더해서 5%를 만들든지 조금 더 더해서 6%를 만들든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수월한 거죠. 우주방어 기본 베이스에 조금씩 원하는 수익률에 따라서 좀 더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간단하게요. 우주방어 포트를 짜요. 네. 거기에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요. 하나만 골라가지고 개만 얹어도 돼요. 네. 개만 얹어서 배당 네. 수익률 어느 정도 조절하면 되고요. 초반에는 돈을 뭐 많이 써야겠다. 여행을 많이 가야겠다. 그럴 때는 얘를 조금 높게 가지고 가도 되겠지만 그 후에는 얘를 아예 줄여버려도 되죠. 없애버려도 되고. 그러면 남아있는 친구들은 그때쯤이면 한 4.5 정도로 깔아줄 겁니다. 그 정도로 커버드 콜 없이 네. 포트 깔아놓고 커버드 콜은 거기 위에 살짝 얹는 정도로만 양념 같은 거죠. MSG. 네네네.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남편 커버드 콜에 대해서 제 얘기 듣고 했다가 이제 남편은 워낙에 본인 수익률이 좋으니까 네.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부정적인 상태예요. 얘기 듣고 가면 싹 정리하고 네. 저희가 지금 만 55세가 지나서 남편 생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게 합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합치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이전 작업해가지고 네, 네. 되거든요. 합쳐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그러니까 같고요. 이거를 일단 어쨌든 좀 작게밖에 많이 나서 안 났으니까 매도해서 다시 포트 정리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저는 그게 낫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작은 금액이라도 미련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전체가 30만 네. 원인데 요 위에 있는 이 하나 보면요. 이게 지금 몇만 원 차이 안 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괜히 이거 올라오고 하지 뭐. 배당금으로 채우지 마. 진짜 제가 실제적으로 투자하면서 드는 생각이거든요. 네. 왜냐면 배당금이 높으니까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갔다가 큰일 날 뻔한 거죠. 그런 생각 들면 이것도 정리 못하고 이대로도 네, 몇 네, 년도 네. 길어지고 네. 많이 틀어지기 때문에요. 요거 냉정하게 요 정도라면 가차 없이 네. 정리해가지고 합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 말고 제 거가 이제 세금 공제 안 받은 거라서 이제 네. 거기에서 자유롭게 이제 좀 할 전략을 가져가면 되니까 그쵸. 예, 합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공부 많이 하셨군요. 오, 진짜 느껴집니다. 그게 너무 좋은 전략입니다. 간절하니까요. 그러니까 묶이는 것과 안 묶이는 걸 확실히 네. 구별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남편분의 네. DC 계좌에 있는 이 엄청난 수익률, 방산과 조선과 반도체와 바이오, 그리고 빅테크와 버크셔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자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두려운 거예요, 이제. 매도를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자산관리 맞아요. 상담에서 주식 상담이 사실 넘어가는 네네. 건데 박보미 TV 박고미 TV